이번 동영상에서는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유도해 봅니다. 자, 지난번에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좀 끼워 맞췄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식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신경망 학습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경망의 최종 레이어 출력에서의 오류가 입력층에서 순차적으로 누적돼 왔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구하고자 하는 층의 미분값을 오류 변화율을 출력층에서의 오류 변화율로부터 계산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였죠. 자, 그 기본 아이디어를 그대로 식으로 적어 놓은 게 델타 H였습니다. 이 델타 H식을 델타 K로부터 유출을 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시그모이드 함수 미분한 식이고요. 그대로 가져왔고요. 또 이 부분은 출력 노드에서의 어떤 에러 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델타 K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델타 H를 유추하는 것이 아니고요. 식으로부터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가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 간단한 미분밖에 없습니다. 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도 과정을 위해서 가장 간단한 3층 퍼셉트론을 그려봤습니다. 자, 각 층의 노드 개수가 한 개씩인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노테이션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입력을 X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의 출력을 A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 레이어의 출력을 A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되어야 될 정답을 Y라고 했고요. 자, 입력과 히든 노드 사이에 연결되는 가중치를 W1, 다음에 여기는 W2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당연히 바이어스가 하나씩 붙겠죠? 그 바이어스를 B1, B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W1 곱하기 X1 더하기 B1을 통해서 G1을 계산을 하고요. 이 G1에 대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자,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쓴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A1이라고 했습니다. 자, A2에 대해서는 G2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켜서 얻어낸 결과고요. G2는 W2 곱하기 입력 A1 더하기 바이어스 B2를 더해줘서 계산합니다. 자, 이때 최적의 W1과 W2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코스트 함수 또는 로스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원래 나와야 될 값 정답 Y 빼기 신경망의 출력값 A2에 제곱해주고 2분의 1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C라는 식은 다음과 같이 쭉 풀어 헤칠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A2는 G2를 시그모이드 함수 통과시킨 결과물이죠. G2를 시그모이드 함수 통과시켰고요. 자, G2는 다시 W2 A1 더하기 B2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A1은 다시 G1에 대한 시그모이드 함수 출력 결과이고요. 자, G1은 다시 W1 X W B1. 자,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별거 없습니다. 이 노테이션만 잘 숙지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 입력이니까 X, 액티베이션 출력 결과니까 A1, 두 번째 출력, 여기도 액티베이션 출력 결과니까 A2라고 했고요. W1, W2. 액티베이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곱하고 더한 것을 보통 G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1이 있고요. 여기는 G2가 있습니다. 바이어스는 B1, B2고요. 최종 출력 결과는 A2인데 원래 나와야 될 정답은 Y죠. 자, 그리고 코스트 펑션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W1, W2에 대해서 최저의 값을 구하려면 경사하강법을 적용하면 되고요. 경사하강법에서의 핵심은 델타 WI, 그리고 그것은 그 미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을 W2에 대해서 미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출력 레이어에 연결된 W죠. 자, C를 W2로 미분을 하려면 곧바로는 안 되니까요. 중간에 매개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C를 일단은 A2로 미분을 하고요. A2로 미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A2를 다시 G2로 미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G2는 W2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니까 미분을 W2로 할 수가 있습니다. G2를 W2로 미분을 합니다. 자, 식을 가만히 보면요. 이 분모의 A2, 분자의 A2, 분모의 G2, 분자의 G2가 있어서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은 결국 C를 W2로 미분하는 식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세 개의 요소에 대해서 각각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먼저 C를 A2로 미분을 하면요. 자, C를 A2로 미분을 하면은 2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2분의 1이랑 상쇄돼서 없어지고요. 요거를 그대로 한번 써줍니다. Y 빼기 A2를 한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A2를 다시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얘를 미분을 해주면 앞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 미분 값이 마이너스 가로 열고 y 빼기 a2인데요. 이 순서를 좀 바꾸면 마이너스 5를 없앨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a2 마이너스 y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a2를 g2로 미분하라고 했는데요. 자, a2를 g2로 미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미 우리는 암기하고 있죠. 시그모이드 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게 이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G2를 W2로 미분하겠습니다. 자, G2를 W2로 미분을 하면 앞에 계수 A1만 남습니다. 자, A1만 남았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자, 이 부분은 A2-Y 됐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파란 부분은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G2의 시그마 통과시킨 게 A2였죠. 그래서 A2, 1-A2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는 A1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C를 W1으로 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C를 W1으로 곧바로 미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변수들을 매개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W1까지 쭉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쭉 써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C를 A2로 미분을 하고요. 자, A2를 이번에는 G2로 미분을 합니다. 자, G2를 다시 A1으로 미분을 하고요. 자, A1을 G1으로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G1을 W1으로 미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W2를 미분할 때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검은색 파트, 파란색 파트, 검은색 파트, 파란색 파트. 요 두 개의 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되는 검은색, 파란색 부분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자, 앞서 계산했던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요. G2를 A1으로 미분을 하면 W2가 남습니다. 자, W2가 남았고요. 자, 노란색 부분 보겠습니다. A1을 G1으로 미분하면 시그모이드 함수니까 자기 자신 1 마이너스 자기 자신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A1 1 마이너스 A1 이렇게 계산됐고요. 마지막으로 G1을 W1으로 미분하면 계수 X가 남습니다. X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업데이트를 위해서 각각의 변수로 미분을 해 줬습니다. 자, 이때 이 식을 좀 더 간결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요. 또는 코딩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규칙을 찾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의 관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C를 W2로 미분하는 데 있어서는 자, 여기에 관한 그 미분값은 입력을 A1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A1으로 하고 있고요. 또 W1 미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미분식은 입력을 X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끝에 입력 X가 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입력되는 부분이랑 나머지 부분을 구분을 해서 입력이랑 나머지 부분을 델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로 입력 x랑 나머지 부분을 델타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이쪽의 델타를 여기에 대한 거니까 델타 A2라고 했고요. 이쪽의 델타는 여기에 관련된 거니까 델타 A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델타 A2랑 델타 A1의 관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델타 A1이라는 녀석이 이 부분을 얘랑 공유하고 있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델타 A2고요. 그래서 델타 A2가 오고 그다음에 W2가 옵니다. 그리고 A1, 1-A1이 왔습니다. 자, 좀 더 간결하게 표현을 해보면요. A1, 1-A1은 여기서의 미분값이죠. 시그모이드 함수 미분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G1에 대한 시그모이드 함수 미분으로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W2가 오는 것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죠. A1이랑 A2 사이를 이어주는 W가 W2였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앞서 직관적으로 유도했던 그 식과 동일합니다. 자, 델타 H는 여기서의 미분값에다가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 곱하기 바깥쪽에서의 델타 K 이 식이랑 똑같습니다. 앞에 식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시그모이드 미분값 두 개를 연결하는 가중치 W가 오고요. 그 다음에 출력에서의 델타 K가 곱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연결되는 노드가 여러 개니까 서메이션이 붙은 거고요. 여기서는 출력 노드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서메이션이 붙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유도했던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C를 W2로 미분을 하면은 이 부분을 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입력은 A1이죠. 그래서 A1 곱하기 델타 A2가 되고요. 자, C를 W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입력은 X죠. X를 A1이라고 쓰면은 노테이션을 좀 일관성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0가 입력이 되고 요 사이에 델타 A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B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 A랑 A0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1이기 때문에 요 델타 A2, 델타 A1만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델타 A2, 델타 A1. 자, 델타 A2는 아웃풋 레이어인 경우고요. 델타 A1은 히든 레이어인 경우죠.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는 이렇게 계산이 됐고 정리를 해보면 시그모이드 미분한 거랑 A2 빼기 Y 나와야 될 값이랑 그다음에 실제 계산돼 나온 것의 차이를 곱해주고 있습니다. 자, 델타 A1에 대해서는 바깥쪽에서 계산한 델타 A2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연결고리 W2가 곱해지고 여기서의 미분값 시그모이드 미분값이 곱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네트워크를 조금 더 복잡하게
출력 노드의 개수를 2개로 가져간 경우입니다. 자, 여기 그 전개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앞에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차근차근 쫓아가 보면 충분히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것과의 차이점만 얘기를 하면, 자, 여기서는 출력이 A3, A4 두 개가 나오니까요. 코스트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의 에러 텀, 이쪽에서의 에러 텀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전체 에러는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스트 펑션이 이거랑 이거를 더하는 형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히든에 있는 W11을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앞서 얻은 규칙으로부터 이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얻은 규칙이 뭐였냐면, 자, 여기서의 그 미분값을 구함에 있어서 입력 x1을 곱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의 미분값을 곱해줍니다. 자, 시그모이드 G1에 대해서 미분한 A1, 1-A1 곱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웃풋 노드에서의 델타 값. 이 경우에는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죠. 그래서 여기서의 델타 값이랑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 W31을 곱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더하기 여기서의 델타 값이랑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 W42를 곱해준 값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거를 그대로 밑에 적어 놓은 게 바로 이거고요. W31에 관련된 여기에 그 델타 값, 델타 A3. 자, 여기 W41이랑 관련된 여기에 델타 값은 델타 A4로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각각의 델타 값은 거기서의 미분값, 그 해당 출력 노드에서의 미분값 곱하기 정답이랑 나온 예측되는 값의 차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 결과물은 당연히 다음과 같이 미분식을 통해서 그대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상세한 전개 과정은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자, 유도 과정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규칙을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C에 대해서 W31을 미분하라고 하면 이 녀석의 입력값 A1이랑 여기서의 델타 값, 델타 A3를 곱해주면 되고요. 자, W41에 대해서는 얘에 대한 입력값 A1을 곱해주고요. 여기서의 델타 값 델타 A4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W11에 대한 그 미분값은요. 자, 역시 여기에 대한 입력값은 x1이죠. 그래서 x1이랑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A1에서의 델타 값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이 보이죠? 예, 그 규칙을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델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규칙이 있습니다. 자, 델타 A3는 여기죠? 자, 원래 나와야 될 값 Y1이랑 계산돼 나온 값 A3의 차이를 구합니다. 차이를 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미분값을 계산하고요. 자, 여기에 대한 델타 A4는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차이값 계산하고요. 곱하기 여기서의 미분값 곱해줍니다. 자, 그리고 히든 레이어에서의 델타 값은 출력 레이어에서의 델타 값이랑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죠. 자, 그 관계가 이렇습니다. 자, 역시 여기서의 요거죠. 여기니까 여기서의 미분값 마찬가지로 출력에서도 미분값이 들어갔었습니다. 미분값이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에러에 관련된 그 항은 바깥쪽에 있는 델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A3. 자, 여기서의 델타
A1은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와야 되죠. 그래서 델타 A3랑 델타 A4가 쓰이는 거고요.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냐면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만큼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곱하기 W31 여기에는 곱하기 W41 이렇게 돼서 두 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퍼셉트론 유도 백프로포게이션 유도 과정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관계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